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랑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단어 20개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단어 수업할 때마다 20개씩 쫙쫙쫙쫙 배웠었는데, 오늘은 좀 특별히 더더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한국말 할 때 많이 쓰는 단어들을 좀 배워보려고 하고요. 강의자료 한번 띄워볼까요? 자, 여기 있는 건데요. 사실 이게 이제 기초영어 채널이다 보니까 쉬운 단어를 다뤄야 되는데, 오늘은 쉬운 단어도 있지만 조금 도전적인 단어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천천히 저랑 같이 좀 단어 공부를 해볼게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요, volume이에요. 우리가 한국말로요, 볼륨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흔히 볼륨 언제 쓰죠? 저는 딱 이 볼륨 했을 때 처음 생각났던 게 TV 볼륨이에요. 네, 저희 집 리모컨은요, 발이 달렸는지 요거 뭐 맨날 없어져요, 리모컨이. 그래서 저기 이제 TV까지 가서 볼륨을 켜고 볼륨을 내리고 자주 하는데, 저는 TV 볼륨이 먼저 생각났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아마 그 머리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머리 볼륨도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머리에 이렇게 저도 이제 볼륨을 좀 이제 넣었죠. 네, 이거 저 파마한 머리 아니고 원래 제 머리인데, 자,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음량이라고 하는 걸 볼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네, 우리가 머리에 있는 거 머리 볼륨이라고도 하고, 가끔 TV 보면은 저 배우는 정말 볼륨감 넘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부피감이라든지 부피를 나타내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TV 볼륨도 사실 이제 음도 조용히 말하면 이렇게 파형이 칩니다. 크게 말하면 이렇게 파형이 쳐요. 네, 그 말인즉슨 볼륨이 커지면 소리의 파동도 점점 커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볼륨을 사실은 뭐 용량 내지는 부피 정도라고 어떤 부피의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볼륨, 부피,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volume. 자, 두 번째 단어는요, branch라고 읽어요. 자, branch 뭘까요? 네, 이거 브런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우리가 흔히 브런치라고도 하고 브랜치라고도 하고 비슷한 말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브런치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말로 하면은 아점, 그러니까 breakfast, 아침과 런치가 합쳐져서 브런치, 아점쯤에 먹는 특히나 서양식 음식들을 브런치라고 해요. 그래서 여성분들 이제 브런치 먹으러 가면은 뭐 이렇게 오믈렛이라든지 소세지라든지 감자튀김 같은 거, 네, 먹어도 뭔가 밥도 먹고 싶은 그런 음식들 보통 브런치라고 하고요. 이 브랜치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나뭇가지예요. 우리가 나무를 키우면 나무에서 가지가 이렇게 막 나오죠. 근데 결국은 몸통 하나로 이어집니다. 네, 우리가 예를 들면 잘 되는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네, 그 친구들은 프랜차이즈 가게들은 이거를 이렇게 몸통이 하나 있었는데 점점 가지를 뻗어서 서울에도 내고 뭐 저기 광주에도 내고 부산에도 내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나뭇가지라는 뜻보다는요, 사실 브랜치라는 게 분점이라고 더 많이 쓰입니다. 제가 뭐 서울 브랜치라고 써놨는데, 뭐 예를 들면 전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 회사에서 서울 브랜치, 서울 지점, 내지는 전국을 상대로 비즈니스한 회사가 마포, 뭐 송파, 강남 브랜치라고 하면 그쪽에 있는 분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어디 브랜치 하면 분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branch. 자, 그 밑에 있는 단어는요, owner라고 해서 사실 이 owner 하면 소유자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요새는 한국말로도 오너라고 워낙 많이 쓰입니다. own 이라고 해서 어떤 걸 own이에요. own 이라고 해서 어떤 걸 소유하다. 여기 있는 이어폰 이거 내 소유야. 소유하다 own이에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er 이라는 걸 붙입니다. 뭐 뒤에 한번 더 나오겠지만 어떤 단어에다가 er 붙이면 무엇 하는 사람 내지는 무엇 하는 것이란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own, 가지고 있는 사람, own에다가 er 붙여서 owner라고 해요. 자, 뭐 예를 들면 어디 인터넷 카페 같은 데 막 글을 씁니다. 저는요 스포티지 오너인데요 하면, 스포티지라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저는 그랜저 오너예요. 네, 저는 소나타 오너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정말 자주 쓰고요. 우리 TV 보다 보면 뭐 오너, 뭐 예를 들면 대한항공의 오너
일가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 회사, 어떤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를 우리가 owner라고 하죠. 네, 자,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owner, owner. 좋아요. 그 밑에는요, cli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lient. 자, 이 client가 사실은 두 가지 뜻으로 써요. 하나는요, client, 고객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하나는 우리 핸드폰이나 컴퓨터 같은 거 할 때 어쩌고저쩌고 클라이언트를 좀 설치해 주세요 이런 표현들 쓰는 적이 있죠. 근데 이 컴퓨터는 클라이언트는 두더라도 우리가 좀 자주 쓰이는 말이 바로 고객이라는 말로 클라이언트라는 말을 좀 씁니다. 뭐 뉴스나 뭐 신문 인터뷰 같은 거 보면 클라이언트가 어쩌고 뭐 클라이언트가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 클라이언트는 고객인데요. 제가 밑에다 클라이언트가 왕이다 라고 써놨는데 사실 고객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더 클라이언트보다 자주 쓰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customer, 그러니까 custom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 customer 하면 클라이언트랑 조금 비교를 해야 되는데 customer 하면 그냥 우리 고객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순대국밥집을 하나 열었습니다. 순대국밥집을 이용해주는 고객들 customer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초코바를 하나 만들어서 팔아요. 그럼 초코바를 사주는 사람들 역시도 커스터머예요. 커스터머가 오히려 더 광범위하게 쓰이는데 이 클라이언트라는 말은 좀 특수한 고객들에 대해서 좀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변호사 사무실 하나 냈습니다. 변호사한테 오는 그런 고객. 세무사 사무실 하나 냈어요. 세무사 사무실로 오는 고객. 제가 저 유튜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하고 회사를 냈습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그런 고객들을 클라이언트라고 오히려 더 많이 이야기하고요. 클라이언트, 커스터머 둘 다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 클라이언트 따라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client, client. 좋아요. 다음 장이에요. 자, 다음 장 보면요. 첫 번째 단어 shape 이라는 단어 있어요. shape, shape인데요. 이 shape 하면 모양이에요. 네, 물론 우리가 예를 들면 자동차를 보고 저 자동차의 디자인 내지는 shape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흔히들 shape이라고 하면 그냥 square 정사각형이죠. triangle 하면 뭐죠? 세모. triangle. circle 하면 동그라미를 나타내는 모양은 shape이라고 합니다.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shape, shape. 좋아요. 그 밑에 보면요. master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뜻을 뭐라고 해야 되나 하다가 달인이라고 써놨어요. 우리 생활의 달인 보면은 막 타이어 같은 거 막 계속 던져서 쌓고 그런 한 가지를 평생 오랫동안 하시다 보면 남들보다 특별한 기술을 가지게 되고 예를 들면 타이어를 정말 제가 옛날 때 봤는데 막 던져 높이 쌓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그 일을 마스터 하신 거죠. 네, 이 마스터가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어떤 일을 우리가 정복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런 제목도 가끔 달아요. 영어 문장 100문장만 암기하면 영어 초급 마스터. 네. 그러니까 초급 영어 완전 기초 분야를 정복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달인이 됐다. 해서 어떤 걸 마스터했어 라는 표현 많이 쓰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중국 음식을 참 배워보고 싶었는데 요새 중식 학원 다니면서 중식 마스터했어 이런 표현 우리 정말 많이 쓰죠. 거기 들어간 마스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master. 좋아요. 그 밑에 보면요 detail 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detail. 네, 제가 영어 단어 안 갖고 오고 한국 문장 거기 밑에다 써놨어요. 이거 참 계획이 참 디테일하구만. 내지는요, 이 옷은 참 디테일이 살아있어 와 같아요. 네, 이 디테일이라는 거는요 세부사항 아니면 상세사항에 대해서 나타내는 걸 우리가 바로 디테일이라고 하고 정말 많이 쓰죠. 한국에서도요. 계획이 참 디테일하군. 네, 맞아요. 누가요 저 친구 저거 사업을 한다네? 계획을 한번 들어볼까? 그랬더니 허황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줘야겠죠. 근데 어떤 친구의 사업 계획을 들어보니까 이 세부 실행 계획까지 마케팅은 어떻게 할 거고 영업은 어떻게 할 거고 제품은 어떻게 만들 거고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제가 뭐라 그랬죠? 디테일하게 들어있는 경우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우리가 옷 사러 갔을 때 어떤 옷을 보면 옷이 좀 별로인 것도 있지만 이 옷은 보니까 옷감도 좋고 문양도 되게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잘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거 패턴이 참 디테일하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세부사항이라는 뜻이고요. detail 저랑 같이 한번 외워보시죠. detail 좋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요 user라는 뜻이에요. 자, 이건 역시도요 use 영어로 use 하면 사용하다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use 하면 사용하다예요. 그 뒤에다가 er를 붙인 건데 e가 두 개니까 e 하나 버리고 r만 붙인 거예요. 사용하는 사람 user 사용자예요. 여러분은요? 저를 만나려면 무조건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강의를 보셔야 되죠. 유튜브 유저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삼성 핸드폰을 쓰고 있으면 나는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 여러분 그 컴퓨터는 윈도우스잖아요. 그렇게 핸드폰을 운영하는 게 안드로이드, LG 핸드폰, 삼성 핸드폰 같은 건 안드로이드고, 아이폰, 애플에서 나온 거는 iOS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있어요. 네, 안드로이드 유저시고요. 네,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것들은 우리는 다 거기에 대한 유저가 됩니다. 네, 내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오너가 되고, 내가 쓰고 있으면 유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user friendly라는 거 있어요. friend 하면 친구예요. friendly 하면 친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친절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user friendly 하면 사람들이 쓰기 굉장히 좀 편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홈페이지 같은 거 보면 딱 이거 요새 정부기관 홈페이지도 그래요. 들어가면 자꾸 뭘 깔라 그래, 뭘 설치하고 깔고 뭘 동의하고 인증하고 엄청 귀찮죠. 그런 건 user friendly한 거 아닙니다. 근데 유튜브 딱 들어오면 어때요? 뭐 깔 필요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딱 들어오면 보고 싶은 게 딱 떠서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런 것들을 user friendly 하다고 해요. 자, 사용자예요. 한번 따라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user. 좋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 첫 번째 단어는요, tour라는 거예요. 우리 투어. 네, 이거를 저도 뜻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투어하면 뭐 흔히 여행이란 뜻으로 번역을 많이 해요. 근데 한 가지 뜻만 딱 뽑자고 하면 저는 순회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순회가 뭐냐? 어딘가 내가 갈 곳을 미리 정해놓고 한 바퀴 쭉 도는 거. 네, 그걸 투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여행하다에 대한 뜻 많죠. travel도 있고요. trip도 있고요. 투어라는 것도 있는데 트립 하면 좀 진짜 트래블이나 트립 하면 돌아다니는 여행 같은 느낌인데, 투어 하면 우리가 진짜 갈 곳을 미리 정해놓고 다른데 좀 자유로운 시간 좀 적더라도 톡톡톡톡 찍고 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게 왜 순회라고 쓰였냐면, 그렇게 여행을 가서 여러분들이 가실 곳을 미리 가실 곳을 정해놓고 툭툭툭툭 찍는 것처럼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투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PGA, LPGA에서 그 골프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선수들이 1년 동안 뭐 하는 거를 다 뭐 예를 들면 투어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여기 이 골프장에서 이거 대회하고 저 골프장에서 저거 대회하고 그런 것들을 투어한다고 얘기도 하고요. 가수들 보면 뭐 저 유명한 가수들 있잖아요. 뭐 이승환 씨의 전국 투어 콘서트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인즉슨 전국의 대도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뭐 찍고 이렇게 뭐 한 번씩 가서 콘서트 하는 거, 그런 것들 투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투어는요, 정해놓고 가는 거, 순회의 개념이 좀 가깝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해볼까요? tour. 좋아요. 그 밑에는요, 이 투어랑 어울리는 단어죠. 바로 package예요. 패키지. 사실은 패키지라고 하면 어떤 우리가 뭔가 샀을 때 껍데기 포장되어 있는 그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패키지라고 하죠. 근데 우리 흔히들 패키지는 어떤 개념이죠? 맞아요. 자유여행 아니면 패키지 여행. 둘 중에 하나를 보통 선택하시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옛날 때 해외여행을 거의 못 가시다가 이제 저랑 누나랑 다 장성하고 나서 이제 몇 번 여행을 가셨는데 한 번도 안 빼놓고 다 패키지 여행을 가셨어요.
네, 그게 이제 언어적인 한계도 그렇고 또 해외 나가면 뭐 무서운 얘기들 많잖아요. 누가 사기를 당했대더라, 누가 뭘 잃어버렸대더라, 어디 가서 뭐 길을 잃었대더라. 그래서 대부분 패키지 여행을 갑니다. 패키지? 뭐예요? 맞아요. 누군가가 일괄적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비행기표, 호텔, 가서 여행지, 뭐 관광버스 같은 거 타고 다니시죠? 관광버스 또 가이드 이런 것까지 일괄적으로 여행사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 패키지라고 하고 위에 있는 거랑 붙여볼까요? 그럼 바로 패키지 투어가 되겠죠? 네, 동남아 3개국 패키지 투어, 유럽, 뭐 서유럽 5개국 패키지 14박 15일 이런 거. 네, 그래서 패키지 하면 쫙 다 묶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package. package.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offer. 제안이에요. 이게 원래는 offer 하면 제안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offer 하면 제안, 그냥 명사로 제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회사에서 어떤 걸 offer, 제안했어. 아니면 야, 나 이번에 좋은 오퍼 받았어. 요새는요, 예전처럼 사람들이 한 회사에만 계속 근무하지 않고 회사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때 어떤 회사에서 좋은 오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내지는요, 어떤 계약을 누가 나한테 오퍼했어 라고 이야기 많이 해요. 저도 이제 유튜브 막 운영하다 보니까 광고 같은 거 해달라고 오퍼가 엄청 많이 옵니다. 제가 아직 광고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저기 저희 좋은 영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좀 뭐 강의해주세요. 오퍼 뭐 이런 거 오거든요. 그런 거 그냥 오퍼, 영어로 offer 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offer.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player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일단 이 R로 끝났기 때문에 앞에 있는 play와 이 R의 결합이 아닌지를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자, 맞아요. 이거 아까 배웠던 것처럼 user, 또 뭐 배웠죠? owner, 같이 player 역시도 play, 어떤 걸 연주하다, 놀다, 뭐 운동하다와 같은 뜻 뒤에다가 R이 붙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테니스 플레이어 하면 테니스 치는 사람, 테니스 선수예요. soccer player, 축구하는 사람. 야구 선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baseball player라고 그냥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플레이어도 되게 여러 가지 뜻으로 쓰여요. 그 밑에 보면요, 팀 플레이어라고 써놨습니다. 팀 플레이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팀에서 일하는 사람. 네, 맞아요. 저 사람은 팀 플레이어야 하면 좋은 뜻이에요. 뭐냐면 팀의 그 결속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 역할 잘하는 사람, 팀 플레이어라고 좋은 뜻으로 이야기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좋은 뜻으로 이야기해 주고, 그 옆에 보면 MP3 플레이어라고 또 있어요. MP3 플레이어 했을 때 뭐였죠? 그 전에 CD 플레이어 있었죠. 그 전에는 또 그거 있었네요.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었네요. 네, 비디오 플레이어도 있고요. 우리가 녹음해 놓은 거 아니면 어떤 음악 파일 같은 걸 연주해주고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기계. 그러니까 보통 단어 뒤에다가 ER을 붙였을 때 통상 무엇 하는 사람, owner 가지고 있는 사람, user 쓰는 사람, player 플레이하는 사람이란 뜻이지만 플레이하게 만들어주는 거, MP3 플레이어 같은 뜻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player. 좋아요. 뒷장 가보겠습니다. 자, 뒷장에 보면요, 첫 번째 단어 victory 있습니다. 빅토리? 다들 아시죠? V-I-C-T-O-R-Y 빅토리 이런 거 옛날 때 많이 불렀었잖아요. 안 불렀나요? 저만 불렀었나? victory 하면 승리고, 이 victory 방금 제가 부른 노래 같은 거 보통 어떤 건 많이 이제 응원할 때죠. 근데 요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화이팅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화이팅은 fight, 싸우다. 그 뒤에다 ing 붙어서 싸워, fighting, 싸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실제로 미국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뭐 여러 가지로 응원하는 표현이 있지만 fighting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쓰고 있으니까 그냥 fighting 뭐 써도 될 것 같고요. 뭐 미국 가서 우리가 뭐 fighting 할 일은 없겠죠. 자, victory 승리. V 발음 주의하시면서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victory.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요, fund. 무슨 말이냐면 한국말로 펀드, 뜻은 기금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펀드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나십니까? 네, 펀드로
저기 돈 날린 아버지나 어머니 생각이 좀 날 때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도 펀드로 한번 돈 막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펀드가 뭐냐면 사실 개념 자체는 이래요. 이 펀드라는 것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걸 펀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펀드 투자라는 건 개인이 뭐 예를 들면 베트남 펀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베트남에 개인이 투자하기가 힘드니까 개인들한테 돈을 모읍니다. 자, 베트남에 투자하실 분 손 드세요 하고서는 자, 돈 넣으세요 해서 돈을 다 넣으면 이 돈이 모여지면 대신해서 증권회사가 대신해서 베트남에 있는 괜찮은 주식들을 차차차차차 사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서 저 아이가 너무 안쓰러워요. 저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펀드를 만듭시다. 아니면 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아픈 아이들을 위한 펀드를 만듭시다 해서 거기다 돈을 모아서 그거를 활용하거나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건 역시도 펀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걸 fund 내지는 이 펀드가 기금이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 그냥 돈 모으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제가 crowd funding이라는 거 가지고 왔는데 이거 뭐 평소에 가끔 들으실 일 있으실 거예요. crowd 하면 이제 사람 이렇게 보이는 crowd인데 crowd funding 하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펀드 목적이랑 비슷해요. 예를 들면 자발적으로 예전에 우리는 뭐 사랑의 리퀘스트 이런 거를 통해서 TV를 통해서만 누가 전화번호가 딱 뜨면 거기다 전화했었잖아요. 그런 거랑 다르게 요새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들이 많아서 뭐 들어가 보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영화를 만들어요. 돈을 좀 기부해 주세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 기부한다든지 아니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기부해 주세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회사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근데 회사 설립하려니까 2억이 필요해요. 2억을 여러분들이 펀딩 해주시면 이 돈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제공이 된 서비스를 나중에 무료로 드릴게요. 이런 기업을 만드는 그런 건 역시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해결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일반인들한테 돈 받아서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금 저랑 같이 따라해 볼까요? fund 좋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요 file 있어요. 여러분 파일이라는 거 언제 자주 쓰이죠? 맞아요. 조금 옛날에는 그 파일 처리라는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돼 있어 그 안에 비닐 같은 거 꽂는 것도 있었고 아니면 이렇게 위에 철이 있어서 종이 탁탁탁 하나 끼워서 파일철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 있었죠. 맞아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파일이었는데요. 요즘에는 대부분 컴퓨터, 휴대폰에 들어있는 것들을 파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만한 게 PDF 파일이라는 게 있고요. PDF는 그냥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는요. 제가 PPT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파워포인트인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고 흔히들 이제 글씨 쓰고 그림 조금 그릴 때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든 글씨가 써있는 그림이 있는 파일을 PDF로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계에서나 그냥 다 볼 수 있는 게 보통 PDF 파일 내지는 우리 비디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 비디오 파일이에요. 내지는 우리가 사진 찍으면 이미지 파일로 저장이 되죠. 그래서 사실 파일은 한국말로 뭔가 변환할 건 없어요. 네,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것 예전에는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게 종이 형태였다면 지금은 컴퓨터나 휴대폰의 메모리 형태로 존재를 하겠죠. 자,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file 좋아요. 자, 이번 장의 마지막 단어고요. 이제 5개밖에 안 남았네요. 네, 천천히 좀 해볼게요. 자, 그 밑에 있는 단어는요. 도전인데요. 이거 어떻게 읽냐면 challenge라고 읽어요. 챌린지예요. 한국말로. 챌린지. 그러니까 우리가 퀴즈쇼 할 때 나 도전 이런 그런 도전이랑 뭐 비슷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뭔가 도전적인 과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challenge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이거 요새 어디 많이 쓰이냐면요.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는 거 있어요.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는 거 좀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뭐냐면 어디선가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여기 얼음물을 가지고 머리 위에다가 팍 부어버리는 거예요. 뭐 외국 대통령들 같은 경우도 아이스 버킷 챌린지 같은 거 참가하신 분들 많은데 이건 뭐냐면 그 루게릭 병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 루게릭 병이 저도 이 병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육이 계속
굳어가는 병이 루게릭 병인데, 이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차가운 물, 얼음물을 팍 부으면 몸의 구중이 갑자기 굳어버리죠. 네, 이렇게 굳어버리면서 좀 느껴보라는 거예요. 루게릭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들 한 번씩 느껴보자라고 해서 머리에다가 차가운 물을 붓고 3명을 지명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얘가 해주세요 하면 그 3명이 또 24시간 안인가 이거 챌린지를 해야 돼요. 하고 아픔을 공유하고 그걸 통해서 기부금이 나와서 루게릭병 환자들을 도와주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덕분에 챌린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무래도 그 코로나 사태를 굉장히 좀 대응을 잘 했죠. 이번에 지금 이태원에서 갑자기 팍 또 터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장난 아니게 또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뭐 별일 아니게 뭐 끝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그날 이태원에 왔던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사람들이 전국 방방곳곳으로 퍼져서 또 계속 병을 전파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전까지 우리나라 굉장히 잘 대처했기 때문에 사실 뭐 정부 이번 정부든 아니면 이전 정부든 정권이 어디든을 떠나서 사실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 안 바뀌잖아요. 공무원분들, 그리고 덥지만 계속해서 마스크 쓰고 방호복 입고 일하시는 그 의료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한 챌린지가 덕분에 챌린지라고 해서 이런 표시에서 사람들이 이제 사진 찍고 공유하고 하는 것들이 챌린지고요. 흔히들 그래서 챌린지는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네, 근데 원래는 이제 도전하는 이런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challenge. 네, 여러분도 지금 영어라는 거에 챌린지 하고 계신 거죠. 다음 장입니다. 네, 마지막 장이고요. 자, 첫 번째 단어는요, captain이에요. captain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이제 캡틴 아메리카가 떠오르는데, 네, 이 캡틴 하면 이거 그냥 제가 쓴 거예요. 대장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나로 기억해야 된다면, 네, 이 캡틴 하면 우리가 큰 배에서는 그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을 때는 거기에 있는 선장이 곧 법이라는 말을 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서 뭐 싸움이 생기든 무슨 일이 생기든 하면 선장이 진짜 마치 한 나라의 대통령처럼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배에서 하고 있는 선장을 캡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은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어디까지 모실 기장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영어로 하면요, 영어로 뭐라고 하죠? 어쩌고저쩌고 This is Captain speaking 이라고 보통 말할 거예요. 그래서 기장이 지금 말하고 있어. 아니면 I'm your captain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배를 몰든 비행기를 몰든 캡틴이라고 하고, 우리 축구, 농구, 야구와 같은 팀에 감독도 있고 코칭 스태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선수들이 플레이할 때 대장을 한 명 뽑는데 그걸 또 캡틴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캡틴은 대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captain. 좋습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 entry라는 거 있어요. entry 하면 뭐 입구 내지는 들어감, 어디에 들어감인데, 이걸 우리 생활에서 어디 많이 쓰이냐면, 이거 젊은 분들이 많이 써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나 드론을 좀 가지고 싶어. 드론 있잖아요. 날려가지고 윙 하늘로 떠서 뭐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그런 드론이잖아요. 저도 이제 드론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 한 번도 사본 적은 없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드론에 입문할 거면 처음부터 몇십만 원짜리 비싼 거 사지 말고 싼 엔트리 모델을 먼저 사서 여러분 조종 연습도 좀 해보고, 이걸 내가 자주 가지고 놀 건지에 대해서 좀 해보고 나서 비싼 거 사라. 이때 엔트리 모델이 뭐냐면, 네, 맞아요, 들어감. 그 드론이라는 큰 세계에서 아주 입구에 있는, 들어가는 데 있는 아주 싼 조그만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 입문하려면 싼 거부터 사죠. 그래서 싼 거부터 우리 보면 뭐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는 비싼 것들도 있잖아요. 가장 아래급 들어갈 때 쓰는 모델이 바로 엔트리예요. 자동차도요. 뭐 엔트리 모델 하면 우리가 뭐 요새도 나오나요? 티코 아니면 뭐 아반떼 이런 것들 좀 싼
저가형 모델들 엔트리 모델이라고 하고요. 엔트리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제가 옆에다 썼는데 이 엔트리가 보통 제가 말씀드린 어떤 데 들어가는 거. 근데 이 스포츠에서는 엔트리에 포함되어 있다. 손흥민 선수가 오늘 엔트리에 포함되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엔트리에 포함되었습니다. 네, 출전할 수 있는 선수들 라인업이 있고 후보 선수들까지 총 모아놓은 얘들이 엔트리라고 해요. 자, 이건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엔트리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엔트리 좋아요. 그 밑에 있는 거는요 폰입니다. 핸드폰이에요. 네, 우리 흔히들 알고 있죠, 폰. 근데 폰이 여러분 보시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한번 볼까요? 셀폰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cellular phone이라는 것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요, 모바일 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게 많아요. 이거 다 그냥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을 말하는데, 뭐 모바일 폰, 움직일 수 있는 모바일 폰이라고도 하고, 스마트폰, 똑똑한 핸드폰. 네, 옛날 때 우리 인터넷에 연결되기 전에 전화만 되던 핸드폰 스마트폰이라고 하는데, 현재 폰들은 다 인터넷에 연결돼 있죠. 걔들 스마트폰.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을 뭘로 쓰면 되나 궁금하실 텐데,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은 셀폰이에요. 셀폰. 네, 그리고 그냥 요새는 폰이라고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ph가 F 발음이 나요. 그래서 F-O-N-E, 실제로 F-O-N-E처럼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또 될 것 같아요. 자,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phone.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copy 있어요. copy. 네, copy 뭔가요? 복사본이에요. 복사본. 네, 그러니까 자, 이거 한 장만 카피해줘. 뭐예요? 복사해줘. 맞죠? 네. 그래서 보면 이런 것도, 이거 이제 애플에서 나오는데 이어폰인데 엄청 비싸요. 한 20만 원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비싸서 저도 처음에 살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샀는데, 이거 보면 이제 중국에서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만든 카피 제품들이 나옵니다. 카피 뭐예요? 복사예요. 맞아요. 어떤 거 잘 되면 카피 많이 하죠. 그래서 카피 제품 하면 우리가 사실은 뭐 짝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카피라이터라고 있어요. 카피라이터 뭘까요? 카피를 하는 거를 write 하면 쓰는 사람, 쓰다예요. ER 붙었으니까 쓰는 사람인데, copywriter 하면 우리 흔히 광고 문구라든지 어떤 선전 문구 같은 거 쓰는 사람 copywriter라고 씁니다. 그러면 왜 또 이 광고를 카피라고 했을까? 광고 문구를.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copywriter라는 사람이 한 줄 하나의 광고를 탁 만들어 놓으면 그게 수도 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에 걸쳐서 매체에 계속 복사되어서 계속 쓰이죠. 그래서 카피라고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카피라이터 하면 보통 이제 광고 문구 쓴 사람이다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숨차게 달려왔는데요. 마지막으로 복사본 카피까지 한번 따라해보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copy. 네. 자, 오늘 강의가 좀 길어가지고요. 뒤에서 제가 복습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냥 오늘 강의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